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 반응 그리고 중화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산의 수소 이온과 연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생기는 물이 생성되는 이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이때에는 안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열로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때 열을 중화열이라고 하고,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염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몇 쪽이죠? 197쪽입니다. 봅시다. 중화 반응의 이용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 반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해요. 그림 가에서 다는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자,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것. 자, 이것은 어떠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것일까요? 자, 적어봅시다. 위에서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위산을 분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위산은 주 성분이 염산이에요. 따라서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 속이 쓰리게 되죠. 이때 염기성을 띠고 있는 제산제를 먹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속 쓰림이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제산제는 염기성입니다. 제산제의 주 성분은 주로 수산화 마그네슘, 적어봅시다. 수산화 마그네슘, 그리고 수산화 알루미늄,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등의 약한 염기를 이용합니다. 자, 오른쪽에 나를 봅시다. 종이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중성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인가? 자, 종이가 색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산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성지이기 때문에 변색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종이를 만들 때 적어봅시다. 종이를 만들 때 약한 염기를 섞으면 되겠죠. 탄산수소 칼슘이나 탄산, 수소, 마그네슘, 수용액으로 중화시켜 중성지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하고로 양치질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인가요? 우리가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음식을 먹은 후에는 입안에 세균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 입안의 세균은 음식물의 당을 분해하여서 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이 치아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에나멜층을 벗겨내어서 충치의 원인이 되어요. 자, 그래서 세균이 만들어낸 산, 이게 충치의 원인입니다. 얘를 없애기 위해서 치약에는 염기성 물질을 첨가해요. 이것이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산성 물질을 제거함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몇 가지의 중화 반응을 하는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벌레에 물렸을 때 암모니아 수를 바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또 신김치에다가 달걀 껍데기나 소다를 넣어두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생선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레몬즙을 뿌리는 것, 그리고 이 다음에 배울 산성화된 토양에다가 석회가루를 뿌리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중화 반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화 반응은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이용되기도 합니다. 산성비가 내리거나 땅 속에 존재하는 마그네슘 이온, 칼륨 이온 등이 논밭의 곡식이나 채소에 흡수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요. 토양이 산성화되면 대부분의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우므로 석회가루와 같은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시킵니다. 자, 봅시다. 석회가루와 같은 염기성 물질을 뿌려서 중화시킨다. 또 산성화된 토양에 콩을 심어서 중화시키기도 하는데, 콩의 뿌리에 사는 뿌리오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하여서 염기성을 띤 질소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성비 볼까요? 화석 연료에 의해 배출된 황산화물, 그 다음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빗물이나 대기 중에 물에 녹아 황산이나 질산으로 변합니다. 빗물에 황산과 질산이 섞여 내리면 보통의 빗물보다 강한 산성을 띠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비를 산성비라고 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면 이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산성화된 호수에 염기성인 석회가루를 뿌려서 중화시키는 것도 그 예가 되겠고요. 뿌리오박테리아가 질소 화합물을 합성하여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이산화황을 염기성인 석회석으로 중화시켜 제거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을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의 배기가스가 포함된 산성기체인 이산화황을 염기성인 석회석으로 중화시켜서 제거한 뒤에 배출을 하면 대기 오염을 줄여서 산성비에 의해 토양이 산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이걸 포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탈황 시설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왼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자, 탈황 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산화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산화황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서 물에 안 녹는 아황산 칼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물에 잘 녹는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굴뚝으로 배출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촉매 변환 장치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 이용하는 것인데,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촉매 변환 장치를 설치합니다. 엔진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수증기로 바꿀 수 있어요.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수증기 등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줄이고 산성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1번입니다.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반응하여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배웠죠. 2번입니다.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 혼합 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안정화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는 만큼의 에너지가 열로서 방출된다고 했죠.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중화열이 발생합니다. 중화열이 발생하여 혼합 용액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 상승한다. 3번입니다. 샴푸와 린스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는 자, 비누로 머리를 감은 후에 식초를 떨어뜨려서 중화시켰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누가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카락이 비누에 의해서 좀 뻣뻣해져 있거든요. 이때 산성을 띠고 있는 식초를 이용해서 중화를 시킴으로써 머리를 부드럽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산성화된 토양을 199쪽입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중화시킬까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포할 수 있을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에서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찾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석회가루를 뿌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토의한 것인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뿌리게 되면 풍향이나 풍속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시기, 원하는 곳, 과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 학생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석회가루를 더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바로 우리 요즘에는 드론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나 센서가 장착된 드론이나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가지고는 토양의 pH를 측정하면서 pH라는 것은 산성도를 측정하는 거죠. 토양의 pH를 측정하면서 살포할 수 있겠죠. 또 이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풍속이나 바람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석회가루를 뿌릴 수도 있겠습니다. 풍속, 풍향을 예측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바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기능을 손상하지도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는 발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대신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러한 대책이 되겠고 여러분들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숙제를 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음 차시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2쪽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짚어주겠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4번, 5번, 6번 이것은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중간고사 때는 1, 2, 3번을 풀었고요. 4번, 5번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7번 숙제입니다. 8번, 9번, 10번은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때 풀어봤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11번, 12번, 13번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오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